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분만할 때 보면은 회음절개를 대부분 다 시행을 하죠. 회음절개는 뭐 100% 시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 산모분의 회음부, 즉, 외음부 쪽이 아기 머리가 통과를 할 때 충분히 이완이 잘 되어서 회음절개를 하지 않고도 찢어지지 않거나 열상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굳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회음절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회음절개를 하면 또 다시 또 봉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동양권에서는 회음절개를 하지 않고 아기를 놓는 경우에 굉장히 심한 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산모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최근에 대부분 회음절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럼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 정도를 회음절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또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쪽은 한 10% 정도만 회음절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마다 인종마다 또는 뭐 그 국가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피부의 탄력성도 중요하지만 그 골반의 크기라든지 아기 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골반에 비해서 크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한 골반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기가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산모의 외음부의 어떤 그 피부의 탄력성 정도. 요즘은 분만하기 직전에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주사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놓고 분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회음절개의 크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열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인종별로, 국가별로, 대륙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회음절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음절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힘을 주면 아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순간에 급하게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회음부 쪽의 열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찢어지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음절개를 넣었을 때의 양상보다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여기저기 다발성으로 찢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음절개를 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봉합에 굉장히 큰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산모분도 정말 고통스럽겠죠. 왜냐하면 회음절개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아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이 되는데, 뭐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불규칙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봉합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많은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회복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음절개를 넣고 합니다. 근데 회음절개를 넣지 않고도 나오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굳이 회음절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만이, 회음절개를 했을 경우에 분만이 그러면은 뭐 다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부분으로 찢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산모분의 골반 상태와 아기 머리 크기라든지 피부 탄력도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회음절개를 좀 많이 넣어야지 아기 머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넣어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각 개개인마다의 차이기 때문에 나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너무 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음절개를 좀 작게 넣으신 분들이겠죠. 힘드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넣었던 분들이고, 회음절개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음부 쪽에 아기가 나오는 쪽 정중앙, 그러니까 중앙 부분을 절개해서 아기 머리가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사선으로, 측방으로 회음절개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중앙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회음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처 부분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잘 붓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데도 좀 빠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덜 아프고 뭐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중앙 부분으로 절개를 했을 때 바로 그 뒤쪽에 있는 항문 쪽하고 회음부 쪽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 정확한 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또는 애가 갑자기 좀 힘이 과도하게 물려서 바깥으로 확 나오는 경우에는 회음절개를 따라서 항문 쪽까지 열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문에 여러 가지 누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나중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의 회음절개는 그 보시는 담당 선생님이 분만하기 직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럼 측방은 뭐 제가 조금 전에 중앙 부분 절개에서의 장점들이 다 단점으로 나타나겠죠. 뭐 더 아프고 좀 회복이 늦고 뭐 등등인데,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항문 쪽의 어떤 손상이나 열상 같은 그런 경우는 중앙 부분보다 측방 절개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작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회음절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